자, 검찰이 이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윤석열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지검은 대전지검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봐야겠죠. 이두봉 지검장 있는 윤석열 라인. 그러다 보니까 원전 수사를 통해서 뭐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여전한 스킬이 있잖아요. 동아일보를 통해서 백운규 장관에 관련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던데 사실은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할 때도 언론상에 어마어마하게 흘렸던 것들 중에 공소장에 아예 안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산업부 공무원이 백운규 장관한테 청와대 경제성 평가 수치 수정 지시를 보고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의 값어치는 그 그 물건 본질의 값어치도 중요하겠지만 무형의 값어치가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 한가운데 물 한 통의 값어치는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약스토어에 가서 물 한 통의 값은 값어치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원전의 값어치는 역시 그런 것과 같이 봐야 된다 생각해요. 특히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지 뭐 한 5년, 뭐 10년밖에 안 된 것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운행이 정지가 되었어야 되고 이미 폐쇄가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재반 시설 이런 것들에 맞춰 보니까 이걸 당장 폐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연장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사회가 어떤 인프라라든지 전기 이런 인프라든 이런 것들이 잘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제는 폐쇄도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 기준에 봤을 때 경제성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것을 너무 오래 사골도 한 3번, 4번 이상 고아 먹으면 맹물맛 나듯이 너무너무 오래 이렇게 우려 먹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경제성 이익보다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를 수습하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각이 좀 변화가 되고 경제성을 바꾸는 걸 가지고 과거의 논리로 무슨 1조 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진짜 이것은 기본적으로 악의적으로 진짜로 접근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만요. 죽을 때까지 찌른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찌른다. 여기 조국 장관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기사를 읽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기사 헤드라인만 좀만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한번 앞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청와대 지시와 이후 추진 과정을 산업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보면 마치 백운규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처럼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산업부 공무원이 뭐 저 지시를 받고 그 과정을 백운규한테 보고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 지시가 장관에게는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청와대 지시가 장관에게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마치 이 기사를 보면 청와대에서 장관에게 지시하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조치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기사를 쓰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책이고 공약인데 정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90%, 98%가 맞다고 말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냥 정답인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정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51대 49건 52대 48이건 방향성이 맞다. 이게 옳다라고 판단이 되면 밀어붙이는 게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을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가는 것인데 이런 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의 이 공약상 그렇다 보니까 최희봉 당시에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이 사람이 이제 문 대통령의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대전지검 형사 5부의 부장검사 이상현 이런 애들의 언론 플레이인데 백 전 장관에게 청와대로부터 당장 월성 1호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경제성 수치를 바꾸라. 는 지시를 받은 사실과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이런 세력 아니거든요. 경제성 수치를 바꾸라. 소위 말하면 조작하라. 요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미쳤습니까? 박근혜 때 이미 월성 원전 1호기는 가동 중단을 결정한 상태인데 굳이 이거를 수치까지 바꿔가면 조작해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저는 제가 봤을 때 공소장에도 못 넣어요. 그런데 백운규가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니까 윤석열의 수사가 기본부터 뭐랄까 좀 틀렸다. 이런 식의 역풍에 시달리니까 반대로 이런 식으로 찌라시로 어저께 나왔던 보도는 풀리는 거죠.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 영장 또 칠 거야. 그리고 공무원들의 진술을 받아냈어. 지금 수치를 바꾸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속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9일 날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막 이런 식의 뒤로 정보를 흘려가지고 영장을 다시 줄 거라고 말하는 그런 플레이가 좀 약간 저질스럽고 그리고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보면 이게 범죄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몇 달 동안 끌고 온 이 사건을 관련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검찰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뭔가 히든카드를 하나 내놔야지 이런 것도 아닐 텐데 며칠 되지 않아서 무슨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지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영장 전담 판사가 한 2명쯤 될 것 같은데 서울이 뭐 3명, 4명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2명에서 한 명의 그 지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른 한 명한테 또 찬스를 한번 써보자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월성 원전 1호기는 83년에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계 수명 연한이 30년이에요. 그러면은 2012년에 가동 중단되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 설계 수명이 20년 된 그러니까 30년만 사용해 그 이상은 내가 이 안전을 전혀 보장하지 못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자동차는 사고 나면 한두 명이 그냥 이렇게 손상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상자가 날 경우 크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그 주변에 있는 수백만의 인명이 지금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그 정재훈 한수원 그 사장이 이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나는 전혀 외압이 없다. 그리고 본인은 그 경제성이란 잣대가 여러 개지 않냐. 그래서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감사원의 최종 결과도 이런 거거든요. 낮게 평가된 것 같으나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감사원이 감사하지만 이 경제성이 낮게 됐는지 높게 됐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시점이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한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백운규 장관하고 최희봉 비서관을 동시에 영장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협박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문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영장에 그 공소장에 집어넣지도 못할 것들을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이게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가 되고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이 있긴 해요. 알 권리 차원에서는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낙인 효과가 있어서 유죄인 것처럼 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박범계 장관이 감찰해야 된다. 이런 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이 사건은 까였고 우리 추범계 장관한테 이 사건은 까였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수적 중에 대전지검이 지금 유일한데 월성원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통해서 계속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가 분명히 보이는데 문제는 욕실금이 또 나오려고 하는데 입이 치새끼들은요. 입 좀 바꿔 생각을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가 아니고 공정하게 하라라고 나는 생각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사법체계 보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용어가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 뭔가 기득권이 있고 나경원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온갖 죄를 져도 무혐의. 이런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런 거 아니에요. 권력이 서슬퍼래 가지고 검찰이 국정원한테 뒷조사 당할 때는 하다못해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피의 사실을 흘려가지고 결국은 떨어뜨렸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검찰이고 검찰 자체는 자기 제 식구 감싸기는 심하게 이용되어 있고 근데 자기 임명권자한테 정책 사항을 갖고 잘하면 내가 이거 보고 그렇다니까요. 소득주도 성장이나 문재인 케어도 수사하겠네 이제. 그런 정도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그냥 미친놈이에요. 이제 푸나님 수사를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이렇게 수사를 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검찰 스스로 이게 편파 수사가 아닌지 기획 수사가 아닌지 우리 수사가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정말로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뒤로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뒤로 예를 들면 영장 기각할 때는 소명이 부족해서 기각했다고 법원에서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는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최이봉이랑 배웅비랑 다시 동시에 영장 청구할 거야. 거기다가 배임 교사까지 범죄 혐의를 더 씌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참 뭐라고 표현하기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자기 반성도 더 하고 나서 수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박수를 받으려면 나 한 200번은 얘기한 것 같아. 여야 공정하게 수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을 자기가 단죄할 수 있어야 돼요. 뭐야 이 새끼들이 눈사람과 술 처먹었다고? 동훈아 너 일로 와봐봐. 동아일보 채널A 기자랑 지금 이거 조작하려고 했다고? 더 호되게 다루면 윤석열 종용할 거예요. 사람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들 문제, 기득권의 문제, 국민의 지임에 관련된 문제는 가볍게 다루고 심지어 그 나경원의 딸 성적 올려준 거 요거는 강사의 재량권이라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놈들이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원전이 노후돼 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이제 폐쇄가 결정된 사안들을 갖고 수치를 조작했네 만으로 전직 장관을 구속하려고 하고 영장 기각됐으면은 난 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조수진 11억 숨겼던 사건 있잖아요.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그거 항소 포기했어. 포기했잖아요. 그것도 원래 11억인데 5억으로 축소해가지고 기소 공소장 꾸미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무슨 검사가 이게 무슨 검사의 나라인 것 마냥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자기들 법적으로 재단을 해가지고 너 구속, 너 계속 구속시킬 거야. 너 어떻게 해서 내가 너 잡을 거라는데 뭐라 그럴까 명분도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사업서 편입을 했는데도 그게 뭐 나중에 안 좋았다고 해서 구속할 겁니까? 근데 그게 이제 와서 구속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 99만 원 세트라든지 그 멧돼지 장모 와이프부터 좀 제대로 조사를 하고 나서 이런 거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너무 진짜 검사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하세요. 얼마 전에 집에서 이제 그 큰딸이랑 사자성어 공부를 하는데 읍참마속을 가르쳤거든요. 읍참마속. 딱 그랬는데 갑자기 푸나님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읍참동운을 했으면 읍참동운을 하고 뭔가 이렇게 수사 지휘를 했으면 국민들이나 우리들도 달리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 식구만 챙기고 계속 정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또라이예요. 갖다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출범하는 게 4월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검사가 지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지금 경쟁률이 10대 1이라서 면접 보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예요. 그중에 검사 출신들 굉장히 많답니다. 전직 검사들.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 다시 친정했다가 총질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친정 여부를 떠나서 네. 굉장히 공수처 검사는 실은 매력적인 직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해서 그리고 검사 시절에 본인들이 전혀 건드릴 수 없었던 판사 등등. 그러니까 아마 검사 출신들에게 검찰에 관련된 수사는 안 시킬 거예요. 공수처장이. 가급적이면 그 내부에 대한 그 협조는 수사 협조는 받지만 아마 그 검사 출신들은 다른 부서를 맡지 않을까. 그리고 소위 그냥 변호사 출신들 아니면 판사 출신 중에서 검찰에 전담 마크하는 부서를 만들지 않을까 주로 제 생각인데 지금 벌써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수백 건의 그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물론 신빙성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 지금 공수처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 앞으로 그 수사할 내용이 많은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보면은 수사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게 저는 검찰이 아닐까. 그렇겠죠, 당연히. 완전히 그 전지전능하신 분들이셨잖아요. 우리는 죄 지어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아. 놈사람 가서 술 얻어먹고 뇌물 받고 스폰서 있어도 괜찮아 했던 놈들이 누군가가 지켜보고 생각하면 위축되죠.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공수처가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1호 수사가 뭐냐 관심도 많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진짜 네 진짜 여기까지 해. 아이